그 5인 휴일이랑 헷갈려가지고 그런 거네요. 저도 순간적으로 착각했어요. 예. 휴일, 갑자기 5인? 내가 몰랐나? 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요즘에 또 11월 19일부터 해가지고 급여 명세서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요즘. 예, 근로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 노동부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그래서 이거를 그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세하게 제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걸 잘 읽을 줄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설명을 조금 듣고 싶으실 것 같아요. 노동자분들이. 예. 그래서 급여 명세서는 사실은 원래 제공되던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뭐가 바뀐 걸까요? 예. 급여 명세서 이번에 교부 의무가 이제 신설됐습니다. 그죠? 그 입법 취지가 급여 명세서라는 건 사실 뭐 기본급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10대가 있을 거고, 연장, 야간, 변동 임금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뭐 통짜 임금이라 그래요, 사실은. 통짜 임금. 통짜 임금이라는 건 총 얼마냐? 총 얼마 이렇게. 예. 아니면 기본급 얼마, 뭐 변동수당 얼마 이렇게 통짜로 이렇게 지급할 경우에는 그 분쟁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뭐 변동수당, 시간의 수당으로 뭐 얼마를 줬는데 이게 과연 몇 시간에 대한 임금인지. 나는 한 달에 30시간 일했는데 이게 과연 정확하게 받은 건지. 그렇죠. 의아하죠. 표준 마크를 달 수 있죠. 궁금하죠. 그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안 맞아. 그래서 실제로 뭐 회사를 퇴사하면서 노동부에다 진정이나 민원을 넣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럼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진정은 넣어보고, 실제로 우리 근로자들도 이게 좀 뭔가 좀 자제를 해야 될 게, 아니면 말고 싶어. 진짜 이건 사실 사회적 비용이에요. 예. 사회적 비용. 명확하게 이게 법적 위반되고, 그럴 경우에는 먼저 사업주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렇게 되면 사업주가 충분히 상식이 있는 분이라 그러면 듣고 맞으면 줘야 되겠죠. 그렇죠. 노동부 가서 지급하는 거 얼마나 그거는 서로 스트레스니까. 그렇죠. 예, 일단 서로가 스트레스고 감정적으로 맞습니다. 싸움 그 어떤 부담이 되고. 그래서 급여 명세서는 취지는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를 어떻게 지급했는데 정확하게 명세서를 교부하면서 향후에 임금 관련해서 법적 분쟁을 최소한 줄여보자,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그 기존에도 아마 대기업이나 규모 있는 사업장들, 뭐 중소기업도 상당수가 급여 명세서를 교부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급여의 계산 방법까지는 이렇게 이게 세세하게 기재를 하지 않고, 뭐 연장근로수당 얼마 이렇게 주로 교부를 했었죠. 근데 지금 장규환 기관 같은 경우에는 평가에서 이거를 교부를 하라고 하니까 사실 지금 평가 때문에라도 계속 교부를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뭐 그대로 교부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교부를 하게 되면 교부 의무는 했지만 5교부라는 게 있습니다. 5교부. 교부는 했지만 내용이 잘못돼서 5교부도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아셔야 돼요. 교부를 안 해도 문제지만 교부를 했는데 내용이 잘못돼서 이거 5교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네요. 일단 근로기준법 48조 2항에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 항목별 계산 방법, 그리고 공제 내역, 그리고 시행령에서 추가로 임금의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등 6가지 항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계산 방법이겠죠. 그렇죠. 예, 얼마로 이게 계산되느냐. 그렇죠. 만약에 하지 않을 경우는 우리 법에서는 과태료 500만 원인데 실제로 이 벌금 과태료 관련해서는 이따가 다시 제가 설명드릴게요.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6가지 항목을 이게 그 임금 명세서에다가 기재를 해서, 특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임금의 계산 방법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예시는 노무사님 띄워주실 거죠? 그렇죠. 예. 제가 예시를, 이건 노동부에서 이게 발표한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 설명 자료입니다. 제일 먼저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나옵니다. 홍밀동, 개발지원팀, 팀장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항목이 임금의 지급 항목, 그리고 옆에 보기에는 공제 항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항목별 지급 금액이 나와요. 기존의 임금 명세서 교부는 여기까지였어요. 여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연장근로수당이 여기 보게 되면 39만 6,984원인데 지금 여러 수당들이 많이 있네요. 몇 시간에 대한 임금이지, 통장 시급을 또 얼마로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했는지, 그렇죠. 근로자가
정확하게 그 정보가 없으니까 항상 정확히 받았는데 불구하고 적게 받았지 않을까 오해할 수 하는 있겠네요. 오해할 수 예, 있어요. 오해할 수 있죠. 예. 그 노사 간의 오해의 소지를 줄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분쟁 소지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 계산 방법이 나옵니다. 그죠?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계산 방법. 특히 변동수당의 계산 방법. 기본급여든 10대는 사실 계산 방법 필요 없어요. 그죠? 그렇죠. 변동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계산 방법을 정확히 써야 돼요. 여기 보게 되면 그 연장근로수당은 16시간에 대한 연장근로다. 그리고 통상 시급은 16,541원이다. 예. 곱하기 50% 가산했다. 1.5 하니까 396,984원이 나왔습니다. 이 명세서를 보신 분들은 더 이상 문제 제기 않겠죠. 그런데 계산 방법이 없는 위에 것만 줄 경우에는 그러네요. 이거 과연 내가 제대로 받았는지 예. 궁금할 수 있죠. 그죠? 그렇죠. 거기서 노사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핵심은 임금명세서 교부임의 핵심은 변동수당인 건 달마다 바뀌는 거예요. 바뀔 수 있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의 계산 방법을 정확히 기재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니까 네. 갑작스럽게 한 2개 정도 질문이 이제 생기는데 네. 일단은 하나는 이 명세서를 11월 19일부터 교부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근데 그 교부를 그 한 부분에 있어서 그 이전 것도 궁금해질 것 같아요. 제가 근로자면. 그러니까 이게 10월달, 9월달 거를 만약에 요청을 한다고 하면 그걸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계산 방법까지? 일단 법에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불소급이었지. 그건 뭐냐면 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 그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아요.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 정확히 말하면 2021년 11월 19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 지급분에 대해서만 급여명세서 그 교부 의무를 이행하면 되는 거죠. 대신에 그 이전에도 근로자가 당연히 궁금하겠죠. 그죠? 그렇죠. 궁금하죠. 그만 제대로 받았는지. 예. 그럴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사업주한테 요청을 할 수도 있겠죠. 제 기존에 받았던 급여도 정확히 받았는지 이참에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사업주 귀찮을 수도 있어요. 예, 귀찮을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 요청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사 간의 그 오해도 풀고 그렇죠. 분쟁을 줄이는 차원에서 그 좀 수고스럽지만 한 며칠 고생해서 전체 근로자들 그죠? 변동수당에 대한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야지 오해가 풀리니까. 그럼요. 예. 왜냐하면 그건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뭐 일괄 해버리면 이거는 그 노사 간에 참 분위기가 안 좋을 거예요. 그렇죠. 의혹은 계속 남아 있을 거고 나가면서 한번 찔러볼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웬만하면 명확하게 명쾌하게 이참에 한번 이게 짚고 밝히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게 가장 걱정이냐면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예. 직원이 막 50명, 60명 되는 예. 기관들도 분명 있어요.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는. 예. 예,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서는 인사 담당자도 있고 사무국장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분장상 해야 되는 인사 관리 업무니까 네네. 이 부분만 집중해서 뭐 하루를 시간을 내든 뭐 이틀을 시간을 내서 하는 게 그렇게 기관 입장에서 크리티컬하지가 않은데 근데 영세업자 아까 말씀하시기를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적용이잖아요. 이런 그렇죠. 그 기본적인 것들. 그렇죠. 근데 이 명세서 제공이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던데 어찌됐든 간에 예. 이거를 영세한 사업장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다 시행해야 되는 건가요? 작은 기관들도? 이거 법에는 예외가 없죠. 그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5인 미만의 5인이 아니군요. 1인 이상이면 무조건 다 적용을 받는 거네요. 지금 이 명세서는. 잠깐 갑자기 헷갈렸네. 갑자기 휴일 하다가 휴일은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까지는 적용이 안 돼요. 휴일은. 제가 지금 그 5인 휴일이랑 헷갈려가지고 그런 거네요. 저도 순간적으로 착각했어요. 휴일 갑자기 5인 내가 몰랐나? 임금명세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5인 미만 그 영세 사업장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그 소규모 사업장일 경우에는 변동수당 부분이 좀 적을 수도 있어요. 고정급 예를 들어 기본급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렇게 네네. 그렇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동수당이 없으면 임금의 계산 방법을 별도로 이게 기재할 필요 없이 기본급 얼마, 10대 얼마 이렇게 지급해도 문제 안 되겠죠. 예. 어차피. 계산 방법을 기재하라. 필수적으로 기재하라는 것은 변동수당에 대한 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야간수당이 좀 바뀐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연장수당이 바뀐다든지. 기본급만 있고 이건 고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급, 10대 또 뭐 자격수당, 뭐 직책수당 이런 건 정확하게 변동이 안 돼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 방법을 쓸 수도 없고. 아,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네요. 그럼요. 예. 변동수당이 심플하게. 자, 변동수당이라는 건 그 달마다 달라질 수 있는 수당이라 그래요. 연장수당, 1년에 연장을, 아니, 한 달에 연장을 이번에 10시간 했다가 다음 달에는 20시간 할 수도 있어요. 연장수당, 야간수당, 야간은 밤 10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그에 따른 수당이에요. 그리고 휴일수당. 그 변동될 수 있잖아요. 예. 그 세 가지 수당에 대해서만 계산 방법, 정확하게 이 금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밝혀주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만약에 변동수당이 없다 그러면 심플해요. 그냥 기존에 하던 식으로 기본급 얼마, 식대 얼마, 근무해서 제공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지금 그 8시간씩 근무하시는 그 주간보호나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외라든지 고민을 따로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가족요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가족을 돌보는 제도는 보통 하루에 1시간을 근무하거나 1시간 반을 근무를 해서 네. 한 달에 60시간이 60시간 근무가 안 되거든요. 뭐 이런 그 시간을 적게 하는 근로자라든지 아니면 일용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외에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근로자 외에 그 일상적이지 않은 근무자들도 예외 없이 명세서를 다 발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근로기준법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 적용을 상당 부분 예외를 제외를 하고 있죠. 그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서 4조 평균에서 한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자들도 사실 휴일이라든지 휴가 또 이런 걸 적용을 안 받아요. 퇴직금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 그렇지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그게 일용직이든 단시간 근로자든 상관없이 초단시간 근로자든 예외 없이 그 급여에 있어서 그 제공 그 뭐라 그러죠? 급여에 있어서 교부 의무를 사업주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렇죠. 예, 명세서 교부 의무는 있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4인 미만 사업장 유치사업 보호라 그래서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에 이제 의무사항을 이제 이게 예외를 하고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해고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4인 미만 사업장 그죠? 5인 미만 사업장. 그렇지만 이게 요거는 급여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급여가 제대로 지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게 단시간 근로자든 일용직 근로자든 또 아니면 뭐 이게 계약직 근로자든 관계없이 그죠? 그러면 급여 명세서만큼은 어쨌든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어쨌든 시행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그렇죠. 그런 것이네요. 어쨌든 사업주분들한테는 하나의 일이 더 생긴 게 될 테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뭔가 투명한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생긴 거겠네요. 이게 좋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이 좀 하나 늘긴 했어요. 늘긴 했죠. 그렇지만 사실 그 임금 관련된 분쟁이 굉장히 많아요. 노동부의 진정 고소 사건에 제가 뭐 알기로는 한 70-80% 그게 임금 관련된 분쟁이 그렇겠죠. 많아요. 아무래도 돈 문제죠. 그래서 임금 관련된 분쟁은 오해에서 생기니까 투명하게 계산식을 정확하게 해서 하게 되면 사업주가 가는 일이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잠깐 이렇게 일이 좀 많아 보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게 교부 임금 명세서 교부 관련된 부분은 노동부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동부에서 발표한 임금 명세서 교부 설명 자료도 잘 나와 있어요. 정 어렵다 그러면 주변에 농부사 사무실 찾아가서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규모가 크지 않은 뭐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그런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 임금 명세서 기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저희 구독자님한테는 뭐 서비스로 뭐 이 시스템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저희도 뭐 제공을 하고 혹시라도 엑셀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질문답 같은 경우에 저희 댓글 어차피 달아주시면 기본적인 답변도 뭐 드리니까 그렇죠. 답변도 드리고 필요하게 되면 제가 관련된 자료들도 제가 업로드하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 좀 이어서 좀 가볼게요. 지금 그 야간 연장 휴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계산이 제대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종종 아까 이제 시급에 대한 부분만 너무 치우친 것 같아서 이 질문을 해드리는 거예요. 요양원이나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딱 몇 시간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연장 수당이나 야간 수당을 이렇게 지급하는 곳들도 있지만 보통은 포괄적으로 뭐 야간 수당 얼마, 연장 수당 얼마를 미리 지정을 해요. 미리 지정을 하고 그냥 급여 전체가 있으면은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만 하고 그 다음에 수당을 20만 원을 연장 수당, 뭐 10만 원을 야간 수당 이렇게 해서 실제 야간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실제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종종. 예. 그런 임금 형태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포괄임금. 포괄임금제라는 거는 변동수당이죠.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매월 이렇게 카운팅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게 계산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미리 예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한 달에 연장 근로는 몇 시간 발생할 것 같다. 뭐 휴일 근로가 몇 시간 발생할 것 같다. 야간 근로가 몇 시간 발생할 것 같다. 그러면 그 표준치를 잡아갖고 그에 대한 수당을 급여 안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거예요. 바로 예. 그게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사전적으로 연장 근로 예상해서, 수당을 예상해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죠? 사전적으로 확정해서. 이렇더라도 사실 변동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20만 원 만약에 준다. 이게 연장 야간 수당 보통 이런 걸 시간의 수당 이렇게 시간의 수당. 예. 시간의 수당이라는 게 그 연장 수당인지 야간 수당인지 아니면 휴일 수당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렇죠. 그 시간의 수당 20만 원 이렇게 회사 사업장에서 그렇게 지급하기도 하는데 그건 맞지가 않아요. 법적으로도 이게 정확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이번에 임금 믹스에서 교부에 모두 그건 변동 수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20만 원이 과연 연장 수당인지 아니면 그 야간 수당인지 통합해서 쓰지 말고 그렇게 하면 각각 분리를 해줘야 된다. 일단 이게 첫 번째네요. 그 20만 원이 연장 수당인지 우선 첫 번째 야간 수당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아니면 연장 수당 뭐 15만 원, 야간 수당 5만 원 이렇게 분리하든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그 연장 수당, 야간 수당 이제 그 수당의 성격이 규명이 되게 되면 그 수당이 과연 몇 시간분의 임금인지 그까지를 기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포괄되어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7시간에 해당하는 연장 수당이다. 그렇죠. 이거는 10시간에 해당하는 야간 수당이라는 게 적혀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과연 그러면 계산식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건 심플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연장 수당으로 이제 합시다. 연장 수당으로 20만 원 포괄 산정해서 고정적으로 지급해요. 그럼 계산식을 적어야 되고요. 계산식을 자 시간이 나와야 되죠. 우선 통상 시급이 나와야 되고 연장 근로 시간이 나와야 되고 곱하기 1.5 해서 그 금액이 딱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역산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통상 임금이란 건 우리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 보통 우리가 요양업체들 보게 되면 기본급 정도밖에 안 돼요. 기본급 많이 해요. 기본급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기본급을 소정 근로 시간 8시간, 40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200%로 나눠야 되겠죠. 그죠? 대신에 뭐 6시간 근무한 건 또 계산해야 돼요. 그건 제가 설명하게 되면 길어지니까. 자,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할게요. 8시간 근무하게 되면 기본급이 만약에 뭐 190만이다. 그럼 200%로 나누게 되면 시급이 나와요. 그죠? 이제 시급이 정해졌어요. 시급을 정하고 그다음에 1.5를 해요. 그다음에 X 값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X 값이 시간이에요. 그죠? 역산으로 구해야 돼요. 그렇죠. 그 시간이 시급이 10,000원이라 그러면 50% 가산하면 15,000원이네요. 15,000원. 15,000원 나누기 20만 원을 하게 되면 딱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죠? 그렇게 해야지. 그럼 뭐 사소오이 하시든지. 딱 떨어지지 않더라도. 소수까지 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자, 그러니까 15,000원 20만 원 나누기 15,000원 하게 되면 시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적는 거예요. 그죠? 역산해서 기재를 하셔야 돼요. 심플하면 어려운 건 아니겠죠. 그 사람의 시급을 계산을 해서 그렇죠. 그 20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 정해져 있는 포괄 임금을 나누면 나오는 그렇죠. 그거라도 적어야 된다. 그렇죠. 포괄 임금제로 하시는 어떤 사업장은 반드시 그 포괄 임금이 연장 근로인지 야간 근로인지를 먼저 명확하게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통상식을 구해야 돼요. 그죠? 그렇죠. 통상식은 보통 기본급밖에 없으니까 기본급으로 소정 근로 시간을 나누게 되면 시급이 나와요. 그 시급만 구하게 되면 뭐 시급이 말하게 되면 15,000원으로 그 20만 원 연장 근로 수당이든 뭐 다른 수당이든 나눠버리면 시간이 딱 떨어지죠. 나오죠.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그걸 임금 믹스에다 기재하라는 말이죠. 대신에 이제 기본급이라든지 식대 이런 거는 그 계산식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한 20만 원, 20만 원, 30만 원에 대한 거를 계산해서 넣긴 해야 된다. 그렇죠. 안 넣게 되면 이게 뭐라 그랬죠? 아까 5교부로 해서. 5교부도 교부는 했지만 틀렸다. 그렇지. 그러네요. 굉장히 명확하네요. 어쨌든 피해갈 길이 없네요. 이건 피할 수 없어요.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 이상 사업장은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해야 되는 일이네. 그렇죠. 예. 계산식도 반드시 그- 변동수당이 있으면 계산식 분명히 써야 되고 예. 안 쓰게 되면 5개월로 과태료. 사실 저는 이제 원장님들의 마음으로 사실 질문을 좀 많이 했어요. 아. 왜냐면 이제 일이 예. 계속 이게 굉장히 크다고 부담이 생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네. 예, 그래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어쨌든 그 지급 명세서를 어쨌든 지급하고 하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그 그렇죠. 지급하고 기관에서. 그러면 지급 명세서 가지고 있는 거를 아까 말씀하셨을 때 예시를 지금 하나 주셨었어요. 예시를 노동부에서 이제 예, 지급한 그 제공했던. 노동에서 작성한 예시 예죠. 근데 이 위에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부분이 실제로 변동된 부분인데 네. 그 저희 띄워드릴게요. 위에 있는 부분들이 저희랑 좀 달라요. 저희 명세서랑 조금 다른데 네. 이 부분을 그러면 지금 노동부에서 준 거 그대로 위에까지 다 바꿔야 되는지 이런 그럴 부분들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임금 명세서 양식은 법에 정한 바가 없어요. 정한 바가 없어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하시면 되고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핵심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한 계산식만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그 질문 정말 많았어요. 왜냐면 전화 와서 뭐 여기 지금 실제로 예시에는 인사 번호, 뭐 입사 일자를 넣어야 되느냐, 특정하는 게 그 생년월일 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로자를 특정할 수 보니까 근로자 이름, 그 이름이 똑같을 수도 있어요. 네, 그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64년생인지 뭐 57년생인지 그죠? 그걸 근로자를 선별할 수,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적으라 했으니까 근로자를 특정할 정보가 반드시 주민번호 넣어야 되고 주소 넣어야 할 필요 없는 그런 건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A와 B를 구분할 수 있는 구분만 할 수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는 아유, 굉장히 통쾌한 말씀 해주셨네요. 그렇죠. 만약에 뭐 하나라 그러면 굳이 그 주민번호 넣을 필요 그럴 필요도 없겠죠. 없죠. 그죠? 예. 그리고 우리 그 기관이- 근로자만 예. 특정할 수 있으면 근데 겹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심지어 뭐 생일까지 똑같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로자가 뭐 대기업 같은데 한 그러니까요. 수만 명씩 수천 명씩 예. 되는 데는 이름도 같고 뭐 생일도 비슷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그 근로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생년월일까지는 기본 해야 되겠죠. 기본 너무 넣어주겠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생년월일까지 동일하다 그러면 끝은 네. 아니, 그럼 노사님 지금 이 금융명세서를 좀 깊게 들어가고 있는데 예. 명세서를 실제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줘야 되나요? 꼭 손으로만, 그러니까 서면으로만 교부를 해야지 교부. 인정을 하나요? 아니면 뭐 문자, 카톡이 편하잖아요, 요즘에. 예. 이메일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예. 실제로 예전에는 거의 문서로 다 해서 문서로 카톡 뭐 이런 걸 인정하지 않았는데 예, 우리가 교부라는 건 우리 사전적으로 의미를 해석해 보면 물건을 인도하는 거예요. 예. 인도. 그러다 보니까 그 물건이 내가 주문한 물건이 맞는지 확인할 의무는 없어요. 그죠? 그렇죠. 물건 명세서를 작성해서 만약에 5교부로 내용이 잘못됐다고 하면 회사가 처벌받는 거예요. 그렇겠죠. 과태료 네네. 처벌받겠죠. 아까 그죠? 말씀대로. 그 임금 명세서를 작성해서 근로자한테 전달해 주면 되는데 그게 법에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이제 발표한 그 임금 명세서 교부 뭐 설명 자료에 그 발표한 자료 보게 되면 노동부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임금 명세서를 교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카톡이나 문자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숫자 1이 떠 있어요. 읽거나 안 읽거나. 그렇죠, 그렇죠. 표가 나는데 아. 이메일이 조금 고민이 돼요. 왜냐면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보내고 물론 뭐 받았다 보았다 안 받다 이게 있는데 그거를 보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사업자 입장에서. 근데 이거를 그냥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로자가 이메일을 발송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발부를 한다고 해서 발송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잘 읽어요. 근데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도 꽤 많거든요. 이 근로자들 중에. 네. 그러면 이메일을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이건 교부를 안 한 거로 봐야 될까요? 한 걸로 봐야 될까요? 이게 지금 애매할 것 같은데. 그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 중에 교부의 이제 이게 사전적 의미는 물건을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죠?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이게 임금 명세서를 작성해서 서면을 주든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보내든 주든, 네. 이메일로 보내든 보내기만 발송한 때 교부한 걸로 봐요. 아. 그렇지만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이런 분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로 만약 준다 그러면 근로자들한테 충분히 공지를 해야 되겠죠.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를 2021년 11월 19일부터 저희 회사는 시행합니다. 부득이 이제 그 서면보다는 이메일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급여 지급일에 그 이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지를 해야 되겠죠. 그 공지 자료 같은 걸 좀 남겨놓는 게 낫겠네요. 당연히 공지사항을 우리가 뭐 회사 게시판에 붙여놔도 되고 아니면 그 조회 시간에 설명해도 되고. 설명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회사는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는데 이메일로 교부하는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야 보죠. 그렇죠. 네, 궁금해서라도.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본인이 못 읽었다고 해서 나는 안 받았다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아,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90명이 공지가 돼 있고, 공지가 돼 있고, 아. 또 회의석상, 공식상에 충분히 주지를 시켰잖아요. 네, 그럼에도 네, 네. 불구하고 나는 못 받았다. 형사처벌해달라. 이거는 그렇죠. 좀 아, 무리한 아니, 주장이겠죠. 굉장히 그 클리어하게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네. 우리 이 사용자분들이 네, 네. 대표님들이 네. 고민을 하나 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별거 아닌 문제인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어쨌든 과태료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교부가 됐냐 안 됐냐 가지고 사실 싸울 수도 있고 예, 그럴 것 같더라고요.